그냥 끝에 붙어 있는 건 일단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세정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두피 보호막을 과도하게 제거해서 건조함을 유발하고 두피의 자극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지선이 과활성화돼서 지루성 두피염이 유발이 되고 2차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비호르몬성 탈모 치료제로 남성용, 여성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 효과가 눈에 보일 거고요. 초반에는 약간의 탈락, 그런 쉐딩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보통 본인만 알지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지게 됩니다. 풍성. 원장님, 네. 원장님은 탈모계의 황제이자 박사잖아요. 솔직히 탈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근데 왜 원장님한테는 탈모는 못 먹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막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아우 정말. 맞아요, 저도 탈모인은 맞죠. 오늘은 제가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성 남성형 탈모인데요. 원인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5알파 환원 효소라고 DHT로 전환해주는 효소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좀 과활성화가 돼 있으면 DHT가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얘가 탈모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HT라는 호르몬은 모낭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키고요, 모낭을 점점 위축시켜서 굵은 모발을 솜털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족, 좀 넓게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도 탈모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모의 황제인 저도 집안에 다 탈모인들이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전 아직 살아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요즘 자신감 있게 자꾸 고개를 숙이시네요. 요즘이 제 리즈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형 탈모인데요. 얘는 남성형 탈모와는 좀 다르게 임신, 출산, 폐경 이런 호르몬 변화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탈모 유형인데요. 남성과는 달리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는데 가르마 부위를 넓게 퍼지면서 진행이 되는 확산성 탈모의 일종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가 있겠죠. 이게 숙여봤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런 식으로 탈모가 진행돼서 넓게 퍼진다는 뜻의 별명이 붙은 탈모 유형이거든요. 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모낭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게 폐경 후에 감소하게 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밀도 저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폐경 이후에 확실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볼륨감이 떨어지니까 이 상단 프레임이 무너져서 인상이 그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휴지기 탈모입니다. 얘는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수면의 부족, 이런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야기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성장기에 있어야 될 모발이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서 휴지기로 전환이 되면서 탈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특징으로는 갑작스럽게 머리가 막 전체적으로 빠지거나 빗질할 때 다량으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원인만 잘 제거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내가 왜 탈락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해결책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탈모가 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 대단한 건 또 아니면서도 얘가 또 주는 효과 자체가 엄청 또 가볍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외모 변화인데요. 헤어라인이 후퇴하거나 정수리가 휑해지잖아요. 그럼 인상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마가 넓어지면서 두정부가 또 드러나면서 노화된 인상이나 피로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탈모 오신 분들 중에 그냥 유독 피곤해 보이세요, 다들. 피곤하세요? 환자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완전 멀쩡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장난기가 많아서. 그리고 또 탈모가 대칭적으로 좌우가 똑같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실제로 이식을 하고도 그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속도가 좌우가 다르듯이 밀리는 속도도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비대칭성이 좀 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 비율이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쪽은 많이 밀렸는데 이쪽은 좀 덜 밀리고 약간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인상을 좀 안 좋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겠죠. 실제로 탈모인들은 종종 자기관리가 부족하거나 질병을 달고 사는 이미지가 있고요. 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오죽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외모 1순위가 제가 뭐라 그랬죠? 탈모인 남자입니다.
그럼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존감이 저하되고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감까지 찾아와요. 이게 탈모는 외모에 있어서 자기 만족감을 급격히 낮춰주는 질병이거든요. 특히 20대, 40대에서는 연애 활동이나 구직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탈모가 있다면 위축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또 스트레스가 탈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또 탈모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랑 우울감을 더 유발해요. 그러다 보면 일부 환자는요, 신체 이형장애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이형장애만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정신질환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비대칭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왜곡된 인식을 갖는 정신질환이자 강박 스펙트럼 장애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으로는요, 거울을 반복적으로 들여보거나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피부나 눈, 코, 모발, 체형 등 얼굴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나는 못생겼다, 흉측하다 이런 왜곡된 믿음을 강하게 고수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사소한 차이인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대인기피나 강박적 가림이나 그리고 모발이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끔 되죠. 예를 들어 보통 멀쩡한데 자꾸 더 심어달라거나, 아니 왼쪽 오른쪽 거의 유사한데 자꾸 왼쪽이 더 신경 쓰여가지고 오른쪽을 더 심어달라고 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충분한데 자꾸 더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형 쪽에서는 많이들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좀 경계해야 될 게 이런 신체 추형장애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문제인 건지를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공포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탈모를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웃기다 이렇게 치부하는데, 이건 외모의 불만이 아니라요,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정도로 기능적 손상을 유발하는 병으로 진단이 되고요, 외과적, 피부과적 시술보다도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평가와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탈모라고 쟤 탈모야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중요한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장난 한 번이 탈모인에게는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태까지 탈모라고 놀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놀릴게요. 정말. 그럼 이 탈모를 방치했을 땐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낭의 생리주기가 붕괴가 되거든요. 모낭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적으로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탈모가 진행이 되면 성장기는 자꾸 짧아지고요, 모낭이 휴지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또 탈모가 방치되면요, 모낭 자체가 위축되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영구 탈모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약물이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탈모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두피 스케일링입니다. 피지, 각질, 노폐물 제거를 통해서 모낭을 열어주고요, 염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발모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이소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왕 면봉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스케일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두피를 마사지 하듯이 모낭 주변부를 좀 꼼꼼히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좋냐면요, 두피 피지가 DHT 분비를 자극을 하고요, 피지가 과도할 경우에는 모낭 주변에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요, 모발 성장을 억제시키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링을 통해서 모낭 입구의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모낭의 환기가 되고 성장기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탈모에 안 좋은 샴푸 성분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샴푸 성분이 중요하냐면요, 두피는 모낭이 직접 노출된 피부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모발 성장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극성 세정 성분이 있거나 인공향료, 방부제 등은 두피 장벽을 손상시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샴푸 성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설페이트가 포함된 계면활성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냥 끝에 설페이트가 붙어있는 건 일단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세정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두피 보호막을 과도하게 제거해서
건조함을 유발하고 두피의 자극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지선이 과활성화돼서 지루성 두피염이 유발이 되고 2차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로는 실리콘, 이거는 일시적으로 모발을 코팅해서 매끄럽게 보이긴 하는데 두피의 목을 막고 환기를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공향료나 색소들, 이거의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두피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민감한 두피일수록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파라벤류 방부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으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여성용 탈모처럼 이제 호르몬에 의한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샴푸를 택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설페이트가 없는 샴푸, 그리고 약산성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정력이 강한 제품보다는 두피 진정과 보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샴푸가 좋고요. 그리고 무실리콘, 무황산염, 무파라벤 표시 제품인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는 미녹시딜을 바르세요. 미녹시딜은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이게 혈압 강화제로 개발된 약물로서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녹시딜 작용에 의해서 VEGF를 증가시켜 모낭 성장 및 유지에 도움을 줘요. 이 VEGF가 뭐냐면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인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Vascular Endocellular Growth Factor인데요. 그래서 직역하면 혈관의 내벽을 이루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비호르몬성 탈모 치료제로 남성용, 여성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남자는 2번, 여자는 1번. 건조한 두피에 국소도 포함돼요. 얘는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 효과가 눈에 보일 거고요. 초반에는 약간의 탈락, 그런 쉐딩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보통 본인만 알지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집에서 관리하는 법들, 홈케어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홈케어로는 안 되고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탈모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 진행성 탈모예요. 얘는 짧은 기간 내에 한 2-3개월 이내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 경우를 말하는데요. 평소에 빗질이나 샴푸를 할 때 머리 빠짐이 2배, 좀 많게는 3배까지도 막 빠지는 양이 늘어나거나 M자나 정수리 쪽에 특정 부위에 이제 밀도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는 얘가 휴지기 탈모인지 아니면 남성의 여성의 탈모의 이제 초기 단계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탈모는 자가 진단은 좀 어렵고 병원에 오셔야만 탈모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수록 좋죠. 근데 이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병원에 가는 게 좀 머뭇거려져 가지고 자꾸 방치가 되게 되면 치료 시점이 늦어질수록 모낭 회복이 불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뭐 M자 정수리뿐만 아니라 후두부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 시점을 놓쳐버리면 모발 이식도 안 되고 탈모 치료도 반응이 너무 떨어지고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원형 탈모. 얘는 자가 면역에 의한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로는 동전 모양으로 완전히 매끈하게 쏙 빠지는 거예요. 완전 맨들맨들하죠. 그러면서 한 부위의 머리카락이 무더기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진행되면요, 뭐 전두 탈모 혹은 전신 탈모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얘의 기전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우리의 모낭을 공격해가지고 발생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감염, 또 유전적 요인이 또 촉발 요인입니다. 이 원형 탈모의 치료법은 되게 간단해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면역 반응이 너무 과활성화돼서 막 모낭까지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갖다가 국소적으로 주입하는 걸로 면역력을 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모낭 세포들이 회복이 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을 놓치게 되면 영구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원형 탈모도 뭐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좀 맞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흉터성 탈모와 비흉터성 탈모인데요. 이 비흉터성 탈모는 대표적으로 남성용 탈모, 여성용 탈모,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요. 모낭은 살아있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 주사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고요. 흉터성 탈모로는요, 모낭 주변 조직이 섬유화가 되면서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된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는 홍반성 루푸스, 전신 경화증, 두피 화상으로 인한 탈모일 경우에 이런 흉터성 탈모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 흉터성 탈모는 회복이 불가능해서요, 모발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을 진행하기 전에 진짜 이게 흉터성 탈모가 된 게 맞는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 꼭 가야 되는 탈모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몸에서 DHT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경구약을 복용하게끔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가 있습니다. 얘는 5알파 환원요소 2형을 갖다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DHT 생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치료의 표준 1차 약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타스테리드가 있는데요. 얘는 5알파 환원요소 1형, 2형을 동시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DHT 억제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크겠죠. 그리고 탈모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먹어버리면 나중에 쓸 약이 더 이상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나스테리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자꾸 진행하거나 아니면 피나스테리드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두타스테리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성, 특히 가임기 여성은 절대 금기예요. 왜요? 보통 이런 이제 남성형 탈모 치료제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여성이 먹었을 때는 더더욱 기형아 유발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톡스 치료입니다. 제가 맨날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하지만 보톡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에 맞을 때는 주름을 펴는 목적으로 이제 주사를 놓게 돼요. 근육에다가. 하지만 두피에는 근육이라는 게 모낭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기모근밖에 없어요.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두피에 쌓여있는 염증인자 TGF-β1이라는 이런 염증인자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인자가 제거가 됨에 따라서 모발을 굵게 하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탈모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은 이제 절개와 비절개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절개법에 의해서 많이들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할 경우에는 아주 선형 흉터가 길게 생기기 때문에 짧은 머리를 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비절개법을 많이 선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후두부에 있는 건강한 모낭을 채취를 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모낭이 없는 지역에 이식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모낭 자체가 죽어서 올라가는 그 M자 부위가 모발 이식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거는요,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건 필수고요. 그 이유는요,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는 계속해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발의 추가 탈락을 막기 위함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발 이식했다고 절대 끝이 아니에요. 탈모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모발 이식이 우리 탈모 치료의 시작일 수 있어요. 탈모는 유전이든 스트레스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탈모는 조기에 관리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요, 모발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머리를 감을 때 손에 머리카락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 영상을 봤다, 여러분의 머리를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머리가 소중한 가까운 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풍성!